안녕하세요. 데이터넷 TV 윤현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직원들의 업무 형태가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재택근무 환경을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VDI와 서비스형 데스크톱 DAS가 손꼽히면서 관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가상화 선도기업 VM웨어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상 데스크톱 플랫폼인 VM웨어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상의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배포 관리하고 기업이 또 다양한 환경에서 D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VM웨어 코리아 이계훈 상무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VM웨어 코리아에서 엔드유저 컴퓨팅 부서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제품인 호라이즌을 담당하고 있는 이계윤입니다. 예, 상무님 오늘 발표 주제가 그 VDI 클라우드로의 전환인데요. 네네네. 대략 어떤 느낌인지 살짝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발표 시작에 앞서서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호라이즌이라는 VDI 제품은 기존의 인터넷 망분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시절의 재택근무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접해 보셨을 법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존의 솔루션을 넘어서서 클라우드로의 전환될 때 저희 VM웨어에서는 이 DAS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 제공에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웨비나에서는 VM웨어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여러 옵션을 활용해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살펴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관리 간소화라든지 손쉬운 통합, 또 확장성, 유연함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 옆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VM웨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설문조사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 코리아 이계훈 상무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라이즌 윗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전체적인 오늘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데스크탑 가상화에 대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자리에 오기는 하였지만 이에 앞서서 과연 VM웨어는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 한 장으로 간단히 표현될 것 같습니다. Any cloud, any application, any device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할 데스크탑이든 리소스든 아니면 어떠한 자원이든 간에 어떠한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또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이냐 혹은 SaaS 애플리케이션이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가리지 않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디바이스, 즉 모바일이 되었던 데스크탑이 되었던 랩탑이 되었던 어떠한 디바이스든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때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반적인 엔드투엔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게 VM웨어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호라이즌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호라이즌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 뒷장부터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리소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온프레미스죠. 자신의 자사, 데이터 센터 내에 모든 것을 구축해놓고 사용하는 형식. 그리고 AWS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형식.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애저를 이용해서 DA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식.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방식으로 호라이즌 클라우드는 데스크탑 가상화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여 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는 뒷장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능적으로 좀 가상화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습이 이제 호라이즌 온프레미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하드웨어부터 SDDC,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사용자, 즉 엔드 유저 사이드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VMC on AWS나 호라이즌 AWS를 보게 되면 하드웨어나 SDDC는 사용자가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용자 주체로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는, 즉 엔드 유저는 단순히 자신의 데스크탑과 애플리케이션만 관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먼저 앞장에 설명드렸던 다스 서비스가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뒤쪽에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서비스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클라우드 호스팅 및 사내 가상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먼저 이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을, 요소들을 좀 보게 된다면 VMware의 관리형 퍼블릭 클라우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Bring Your Own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용자의 퍼블릭 클라우드도 Bring Your Own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함되는 부분은 VMware 관리형 퍼블릭 클라우드는 꼭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리소스 영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지불이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VDI의 특성상, 그리고 클라우드의 특성상 저스트 인 타임으로서 사용자가 요구할 때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무님 그 앞에 가상화 유형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VMware 호라이즌 클라우드는 데스크톱 가상화에서 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조금 좀 부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만 한 장을 앞으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VMware 관리형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말이 나와져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담당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전체 솔루션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VM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용자 VM 외에도 사용자 VM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컴포넌트들이, 관리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됩니다. 이 부분을 기존에는 모든 엔드 유저들이 다 직접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하고 패치하고 하였어야 하는데, 이런 VMware 관리형 퍼블릭 클라우드는 호라이즌 클라우드에 속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호라이즌 클라우드라 칭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데스크탑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해주는 모든 관리 컴포넌트를 VMware가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사용자는 리소스만 관리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답변이 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여러 사용자가 혹은 IT 관리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호라이즌 에이전트 및 인프라 모니터링으로 SLA 요건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기존에 보면 이제 IT 인프라 부서에서 VDI 시스템을 관리를 할 때 VM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VM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VM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사이트, 즉 가시성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VM마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쓰는 엔드 유저 데스크탑 가상화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 해당 VM들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도 참 알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항상 사후 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호라이즌 클라우드의 관리형 컨트롤 플레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동 원인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온프레미스가 아니라 당연히 클라우드니까 가능한 거겠죠. 앞서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호라이즌 클라우드, 즉 관리형 컴포넌트들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클라우드 내에서 AI 및 ML 등의 기능을 포함해서 마치 내 한 군데의 사이트뿐만, 리소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문제되는 부분을 모아서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알려줘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적인 부분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 테스트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으로 전환한다는 타이틀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 VM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배포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후 대응이라는 부분이 IT 인프라, 관리 인프라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입니다. 사전 대응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최고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V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사전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관리를 해보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관리를 해보신 분이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호라이즌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사전 테스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VM을 대규모로 배포하기 전에 샘플링으로 몇 개를 잡아서 정해진 스크립트 또는 정해진 컨텐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VM을 먼저 테스트를 해서 배포될 VM이 앞으로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사전에 미리 감지를 해서 사용자에게 배포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텔리전트 기능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KB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게 널리지 베이스입니다. 이 널리지 베이스에 다른 사이트나 혹은 다른 고객사에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알려진 이슈라든지 버그라든지 아니면 보안 패치 이러한 것들이 항상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사용을 하면서 이런 KB를 참조해서 미리 그러한 부분을 패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호라이즌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면 사용자의 관리 콘솔에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알람 기능을 주게 됩니다. 당신의 사이트 고객사에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KB에 새로운 알럿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요런 기능이 있으면 네네. 이제 중요한 보안 패치 등을 이제 아무래도 먼저 알려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네네네. 아까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네네. 사후 대응보다 네네. 사전에 이제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이제 가장 IT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로그4j 보안 관련해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10시간마다 계속 패치가 나오면서 고객사에게 KB에 업데이트 되면서 전달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받고 계셨다면 관리자는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적용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러한 보안 패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액티브 에이전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클라이언트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앱 기술로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데스크탑 가상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VM을 만들고 해당 VM에 사용자 데스크탑 OS를 설치하게 되면 이 데스크탑 OS에서는 호라이즌 에이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하나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해당 에이전트로부터 이 VM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오고 이 해당 VM이 어떤 사용자에게 연결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수동으로 관리자가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반면에 관리형 콘솔을 이용하게 되면 에이전트나 클라이언트 그리고 화상 영상통화 앱들 같은 거 있죠.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상훈이 네네. 기존에는 네.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수동으로 좀 많이 네, 업데이트를 해야 했다라고 했는데 네. 좀 상당히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많이 겪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문제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사실 이 부분은 고객사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고 오늘 이 질문은 안 나오기를 제가 좀 바랬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관리 툴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국내 대규모 고객사만 보더라도 5만 유저, 10만 유저 이렇게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PC 5만 대, 10만 대를 업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오차율이 5%만 나오더라도 2,500대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5만 대로 잡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자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업데이트 한번 한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파트너 엔지니어분들, 고객 IT 담당자분들 한 일주일 잡아놓고 거의 밤새고 주말에 밤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하지만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클라우드에서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율이 없느냐? 실패율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얘가 계속적으로 리트라이를 해서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까지 잘못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아질 것이고 업데이트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관리자한테 알람 기능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간 절약을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OS 최적화 템플릿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제 시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VDI에서 VDI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스터 이미지, 뭐 골든 이미지라고도 하고요. 이런 마스터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잘 만들어진 마스터 이미지로 VM이 배포될 때 VDI 환경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성능 좋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마스터 이미지는 하나를 잘 만든다고 해서 하나를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기업 환경 자체가 단 한 개의 표준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벌을 이제 부서별로 최대한 공통으로 쪼개서 만들었다 치더라도 계속되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혹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스터 이미지도 결국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마스터 이미지를 최적화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 테스트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수 있는데요. 호라이즌 클라우드 관리 콘솔을 이용하시게 되면 마스터 이미지에 대한 버저닝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이미지에 대한 버저닝 관리 및 그리고 신규 적용될 마스터 이미지에 대한 옵티마이즈 작업까지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즈 1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VDI 환경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불필요한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짝 몇 개만 제거하더라도 전체적인 VDI 성능이 높아지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옵티마이즈 기능 등을 클라우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여서 최적화된 마스터 이미지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베이스 이미지를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스터 이미지 관리나 마스터 이미지를 생성 그리고 마스터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는 사실 VDI가 저희가 VDI를 한 지도 거의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기존에는 VDI 하면은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프로토콜 부분이죠. VDI는 기존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웹 환경과는 다릅니다. 가장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웹 환경이라 하면은 HTTP를 이용해서 리퀘스트가 나가고 리스판스를 받고 커넥션은 중단에 끊어집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필요할 때 계속 리퀘스트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VDI는 어떻게 보시면 동영상 스트리밍을 네트워크로 계속 받아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네트워크 연결이 절대로 끊어지거나 레이턴시나 딜레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용자 성능에 가장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트워크 환경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한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VDI 업체들은 프로토콜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즉 사용자에게 가장 좋은 사용자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 네트워크 대역폭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거죠. 이러한 프로토콜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좀 서로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성능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프로토콜 얘기는 조금 나중으로 하고 저희가 새로운 기능 이런 것도 되고요. 저런 것도 되고요.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드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근본이 되는 건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 일단 무조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사용자 환경이 가장 최대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호라이즌 클라우드 내에서는 연결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 블라스트라는 저희 VM웨어가 개발한 VDI용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단순히 하나의 프로토콜, 하나의 TCP, 하나의 UDP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가 동적으로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A라는 사용자가 붙었는데 이 사용자는 레이턴시가 낮다. 그러면 UDP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용자가 붙었는데 이 사용자는 대역폭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레이턴시도 없어요. 하게 되면 이 사용자에게는 TCP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프로토콜을 바꿔가면서 사용자에 맞게 압축률부터 해서 압축률을 뭐 하나는 압축률 없이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대역폭이 적은 사용자는 최대한 압축을 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지능적으로 사용자들을 판단해서 프로토콜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에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표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클라우드 사용자 가상화 형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환경에서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사용되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유형표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스 서비스죠.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데스크탑이랑 앱스 부분만 사용자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인프라스트럭처는 VM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기자님이 질문 주셨던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호라이즌, 즉 VD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관리형 컴포넌트는 VM에서 직접 관리를 하여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DDC라는 영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냐면 애저 자체가 가상화되어져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애저에 바로 애저 네이티브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VM에서 말하는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영역이 제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저에서 하드웨어를 당연히 제공을 하겠죠.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는 VM웨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먼저 가장 다스에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유저 데스크탑 및 애플리케이션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할지 모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벤더에서 하기 때문에 다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멀티 클라우드 구축이 가능합니다. 애저에서 VM웨어 관리 클라우드 용량, 그리고 사용자 VM을 만들 때 VM웨어에서는 관리형 컴포넌트만 제공을 하여주고 있고요. 사용자는 직접 애저 포탈에 들어가셔서 사용하실 VM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윈도우즈 10용으로 애저에서 좀 고사양의 VM을 쓰고 싶어. 아니야, 우리는 저사양의 VM을 쓰고 싶어. 그거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모든 애저의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가 가장 자랑하는 게 지리적 범위죠. 그 가장 큰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 가장 많은 리전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멀티 리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시간제 청구, 애저의 VM 자체가 이제 시간제 베이스로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 외에는 VM을 자동으로 끄게 한다든지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는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관리의 간소화, 그리고 손쉬운 통합, 그리고 신속한 배포입니다. 관리의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원 관리 부분을 좀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제로 비용이 과금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VDI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사를 보시면 절대 전원을 내리지 않으세요. 항상 켜있는 게 가장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도 빠르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IT 관리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관리 옵션이 좀 더 세부화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케줄링을 통해서 전원 관리를 하는 것 외에도 이제 비율적으로도 전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율을 딱 세팅을 해놓고 10% 이하로 리소스가 남았을 때는 얼마의 VM을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자들이 항상 몰리는 출근 시간이라든지 많이 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원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통합으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VDI 솔루션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사용자 계정 인증을 제공을 하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MS의 윈도우즈가 데스크탑 OS로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온프레미스 액티브 디렉토리나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나 아니면 두 개를 연동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총 6가지의 조합으로 AD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하이브리드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손쉬운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배포야 당연히 이미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스터 이미지를 잘 관리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는 장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비용과 복잡성의 개선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잠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호라이즌 클라우드의 컨트롤 플레인을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든 혹은 거기다 더해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라이즌까지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 디바이스 부분에 포함되어질 내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디바이스든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VDI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큰 계획들을 굉장히 많이 잡고들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데스크탑 가상화가 클라우드로 전환에 있어서 먼저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좋은 예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애저 VMware 솔루션, 저희가 이제 AVS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 이번엔 호라이즌 온 애저 VMware 솔루션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SDDC의 차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릴 때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는 호라이즌 관리 콘솔은 VMware가 관리를 하고 SDDC는 애저 네이티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SDDC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호라이즌 온 AWS는 다릅니다. 하드웨어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베어메탈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SDDC도 VMware에 vSphere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관리 컴포넌트들도 사용자, 엔드 유저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요. 즉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의 영역이 되겠죠. 이게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앞서 설명드린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지금 말씀드리는 AWS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애저에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왜 AWS를 또 쓰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어떻게 보면 애저의 유연성 및 클라우드의 이점을 가져가면서 VMware의 장점인 SDDC 솔루션을 같이 가져가는 이 두 개의 장점만을 결합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저의 베어메탈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베어메탈에서 실행되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나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VDI 자체를 그냥 굉장히 가벼운 업무에 사용을 하겠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업무용 또는 스마트워크를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 회사에서. 그리고 보안성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 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실 때 아직 국내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보안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로 가셔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베어메탈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해당 베어메탈 장비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비죠. 물리적인 장비에는 vSphere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vSphere가 설치가 되고 AVS, 즉 애저 VMware 솔루션 내에는 vSphere 내에는 외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HCI를 만들 수 있는 vSAN,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 스위치로서 모든 VM들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상 방화벽을 세울 수 있는 NXX 등의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갈 때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쓸 때는 호라이즌 클라우드밖에 못 쓰네요. 다 이거였는데 이런 베어메탈 서비스를 받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콘솔도 쓰실 수가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온프레미스 콘솔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즉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은 나의 온프레미스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두 개의 장점을 혼용해서 만든 게 애저 VMware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주요 사용 사례에서 데이터 센터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가용성을 위해서 하나의 세컨더리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DR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개발 데브옵스 환경을 잠시 임시적으로 만든다든지 할 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상면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조금 용이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에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대로 온프리미스 환경을 그대로 바로 클라우드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DR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센터 확장에서 좀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가상 데스크탑, 그래서 가상 데스크탑을 쫙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데스크탑 가상화가 지금은 사실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하나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체 100%를 구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계약을 많이 하게 되죠. 외부 다른 회사들과. 이렇게 이제 이거를 뭐 계절별 비즈니스다, 시즈널 비즈니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를 볼 때 가상 데스크탑을 굉장히 손쉽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성이 한 번 더 이제 제가 좀 전에까지만 해도 계속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성도를 잠시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AWS, 즉 애저에 있는 영역입니다. 애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 사용자 리소스 VM이 다 설치가 될 수 있고요. 그 위에 vSAN 스토리지, vSAN을 통해서 각각의 베어메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지들을 하나로 엮어서 ACCI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XX라는 네트워크 가상 스위치를 통해서 해당 그룹 내에서도 네트워크 가상 방화벽을 구성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커스텀 리소스 그룹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 그룹은 뭐냐면 사용자의 벌추얼 머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의 기존의 기관계 서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 애저에서 제공하는 익스프레스 라우터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센터와 연결을 해서 사용자 VM은 AWS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게 AW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VDI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써보셨거나 아니면 저희 경쟁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신 그 분들은 아실 텐데요. VM에는 VDI가 vSphere밖에 안 올라가지 않나요? 다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네이티브 애저 솔루션 위에 올라갔고요. 거기에는 vSphere 스택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AWS 같은 경우에는 애저에서 vSphere가 즉 VM웨어의 SDDC가 포함된 네이티브 베어메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MS 애저에서는 제공을 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베어메탈 서비스의 이제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MS와 계약을 통해서 변경은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하드웨어 스펙은 이러한 하드웨어가 베어메탈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VMC-on AWS인데요. VMC가 뭐냐면 VM웨어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VM웨어가 제일 앞에 제가 비전 잠시 말씀드린 부분을 보시면 VM웨어는 클라우드 전반적인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SDDC, 즉 소프트웨어 온 디맨드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VM웨어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AWS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클라우드가 될 거고요. 이 AWS에도 저희 호라이즌이 탑재가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같은 장표입니다. 같은 장표를 통해서 이제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방금 제가 호라이즌 ABS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SDDC 영역입니다. 이 SDDC 영역이 ABS 같은 경우에서는 파트너사, 즉 고객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AWS 같은 경우에는 SDDC 부분을 VM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는 호라이즌 인프라스트럭처를 VM에서 관리를 하고요. VMC-on AWS는 SDDC 영역, 즉 vSphere 하이퍼바이저 영역이 되겠죠. vSphere라든지 vSAN이라든지 NSX라든지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을 VM에서 관리를 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AWS에서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를 하네?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린 호라이즌 AWS처럼 얘도 AWS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거구나 라고 힌트를 잠깐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성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WS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WS의 그 서비스를 AWS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사실 서비스는 AWS보다는 저희가 AWS, 즉 AWS에서 먼저 이 서비스가 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재 몇몇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서비스가 이제 AWS에도 간 거다. 그래서 시점적으로는 AWS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AWS 내에서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항목은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CPU나 메모리나 스토리지, 그리고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고요. 이 위에서 사용자 VM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EC2에서 베어메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베어메탈 상황에서 내 모든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는 애저 네이티브 환경, 즉 시간제 과금으로 쓰는 그냥 완전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 즉 다스적인 환경과 베어메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AWS 환경에서는 아쉽게도 베어메탈 서비스 밖에는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진정한 다스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베어메탈 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제가 이제 베어메탈 서비스를 두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데스크탑 가상화에서 베어메탈 서비스를 하게 될 때 장점이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용자 VM이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가상화를 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장비에 집적도를 많이 올려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시겠죠. 그래서 사용자 데스크탑 OS를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를 클라우드로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집적도를 많이 높여서 쓰시려고들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VM을 만들어 놓고 데스크탑 OS를 여러 벌을 쭉 만들어서 이제 딱 구성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호스트에 어떻게 위치할지는 사용자는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운이 안 좋게도 특정 호스트에 몰리게 된다거나, 사용자 VM은 골고루 배포가 되었지만 사용자가 한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을 한다던가 할 때 해당 호스트에 같이 들어간 VM들은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오는 좀 안 좋은 그 예시일 수도 있는데, 사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베어메탈로 가져오게 되면 베어메탈에서는 VM웨어의 vSphere 기능을 온전히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어메탈 내에서 내가 적절하게 호스트마다 사용자 VM을 알맞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포된 상태에서도 아무리 배포가 됐어도 그럼 누군가가 하나의 호스트에서 과중한 업무를 돌리면 해당 호스트에 있는 다른 VM들은 피해를 입지 않나요?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요. vSphere, 즉 VM웨어의 SDDC 솔루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DRS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DRS는 이제 동적으로 리소스를 스케줄링하는 기능인데요. 즉 A라는 호스트에 A라는 사용자가 갑자기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CPU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A라는 과중한 업무를 사용하는 VM을 가장 리소스가 널널한 VM으로 동적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을 좀 리소스 여유가 많은 다른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호스트에서 동적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리소스 스케줄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베어메탈의 장점을 충분히 가져오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VM웨어 이제 클라우드 온 AWS에서 간단하게 도식화된 걸로 보시게 되면요. 앞서 AWS 설명드린 거랑 굉장히 똑같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즉,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것과 AWS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네트워크적으로 AWS의 이제 VPN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 AWS 환경에서는 vSphere와 vSAN, NSX가 AWS와 똑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네이티브 AWS 서비스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AWS의 캐패시티와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 센터가 다 융합되어져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AWS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EC2라는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라서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그러면 EC2를 데스크탑 OS의 VM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 환경 내에서 저희가 SDDC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사용자 데스크탑 VM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vSphere라는 SDDC 기반 위에 올라가져 있는 데스크탑 OS가 설치된 VM만 VDI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존의 네이티브 EC2는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EC2하고 VM하고 차이점을 보면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대부분 이제 저희 vSphere, SDDC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된다 안 된다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아셔야 될 내용은 AWS에 올라가는 호라이즌 VDI 서비스에 대해서는 EC2 VM을 사용자 VM으로 쓸 수는 없다. 관리형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EC2로 써서 연동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사용자 VM은 꼭 VM웨어 SDDC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AWS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AWS에서 사용할 때 AWS에서 제공되어질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있으시면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상무님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아마 네네네. 여기 시청해 주신 분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국내에서 네네. VM웨어 호라이즌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다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네네네.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고객사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딱 여기가 얼마 쓰고 있고요. 이런 거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국내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느려서가 아니라 워낙 국내에는 네트워크가 좋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더 이상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 뜬구름이 아닌 실제로 다 기업들이 많이 적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데스크탑 가상화도 보면 국내 금융사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가장 큰 제조사들도 뭐 인터넷 망분리는 일단 사용하기 편안하게 클라우드로 올려서 간단하게 쓴다든지 그리고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요즘 제가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미팅을 다니다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훨씬 활발하세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요새 신생기업들은 IT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클라우드에 대한 반감도 없으시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차리기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클라우드의 전환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사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네, 사안인데 맞습니다. 네. 말씀 드리셨다시피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들에서도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이번 설명을 끝으로 좀 VM웨어 코리아와 함께했던 VDI 클라우드로의 전환 웨비나를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문조사 응하시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웨비나 종료 이후에도 일정 시간 사이트가 열려 있으니까요. 설문조사 꼭 마무리하시고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척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데이터넷 TV는 다음에도 좋은 주의 웨비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